늦은 밤 11시 용인의 한 호텔 로비. 박성준은 고교 동창회를 나서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58세. 강남의 빌딩 여러 채를 소유한 부동산 재벌. 오늘 동창회에서도 그는 성공한 동창으로 주목받았다. 성준아,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때 제일 가난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비결 좀 알려줘. 칭찬과 부러움 섞인 시선들. 하지만 그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술집을 나서면서도 동창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박성준이 진짜 성공했더라? 강남에 빌딩만 5채래.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살 인생이지. 하지만 박성준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집에 돌아가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2번의 이혼 끝에 이제는 혼자였다. 자식도 없었다. 정확히는 있었지만 내가 놓아버린 자식. 서울로 돌아갈까 하다가 문득 30년 전 이곳 용인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차라리 모텔에서 하룻밤 묵고 가자. 그는 근처 모텔로 향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니 술 기운이 올라왔다. 배가 고팠다. 휴대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다. 수진 니네 국밥. 리뷰가 좋네. 주문 버튼을 눌렀다. 배달 예상 시간 30분. 방 안에 혼자 있으니 답답했다. 문득 편의점에서 소주나 한 잔 더 하고 싶어졌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모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밖에 나오니 시원한 밤바람이 볼을 스쳤다. 용인의 밤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끔 차들이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돈, 명예.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소주 한 병과 오징어 안주를 집어들었다.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진이네 국밥입니다. 모텔 앞에 왔는데 손님이 안 계시네요. 박성준은 이마를 쳤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편의점에 나와 있어요. 미안하지만 편의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모텔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네, 금방 갈게요. 2분 후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젊은 청년이 배달 가방을 메고 다가왔다.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의 선한 인상. 헬멧을 벗자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손님, 여기 국밥이요.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갑자기 나와버려서. 박성준은 배달 봉투를 받으며 청년의 얼굴을 봤다. 젊고 성실해 보이는 얼굴. 밤늦게까지 배달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잠깐만요. 그는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 시원한 이온 음료 2개를 샀다. 나와서 청년에게 하나를 건넸다. 수고하셨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청년은 머뭇거리다가 음료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잠깐 쉬었다 가세요. 박성준이 벤치를 가리켰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날씨 좋네요. 요즘 용인 밤은 여전히 시원하네요. 박성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선선해요. 여기 용인 출신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광주 출신이에요. 여기는 배달 도와드리러 자주 와요. 광주요? 그럼 여기까지 배달을 오시나요? 청년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희 가게가 용인에 있어요. 손님께서 주문하신 수진이네 국밥이요. 박성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 그렇군요. 가게 이름이 특이하네요. 수진이네 국밥. 젊은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박성준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 저희 엄마 이름이 김수진이거든요. 엄마가 25년째 운영하고 계세요. 김수진. 박성준의 손이 순간 멈췄다. 흔한 이름이다. 한국에 김수진이 얼마나 많은가.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25년이나 대단하시네요. 네, 엄마가 저 혼자 키우시면서 국밥집을 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혼자요? 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지셨대요. 박성준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은 흔하니까. 힘드셨겠네요. 어머니께서. 그럼요. 근데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항상 넌 내 인생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좋은 어머니시네요. 혹시 몇 살이세요? 29이요. 29살. 박성준은 속으로 계산했다. 2025년이니까. 1996년생. 자신이 수진을 떠난 게 1995년 가을이었다. 우연일까? 용인에서 오래 사셨어요? 네. 엄마가 결혼하시고 용인으로 오셨대요. 원래는 어디 분이신데요? 천안이요. 천안. 박성준의 손이 떨렸다. 김수진, 천안, 29살, 혼자 키운 아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세상에 천안 출신 김수진이 한둘인가. 천안 좋은 곳이죠. 박성준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너무 많이 물어보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성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김태영이요. 태영, 좋은 이름이네요.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크게 빛날 영자래요. 엄마가 저한테 큰 기대를 하셨나 봐요. 박성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30년 전에도 이런 밤하늘을 수진과 함께 봤었다. 지금은 배달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낮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돈을 좀 모아서 엄마 가게를 확장하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 오래 고생하셨거든요. 효자시네요. 당연한 거죠. 엄마가 저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이제라도 편하게 해드려야죠. 박성준은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이 떠나버린 그 여인도 홀로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워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아니, 이 청년이 바로 그 아들일 수도 있다. 아버지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박성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태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솔직히 어렸을 땐 궁금했어요.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근데 엄마가 워낙 아빠 역할까지 다 해주셔서 저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래도 물론 가끔은 생각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왜 우릴 떠나셨을까?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 인연이 짧았던 거야 라고요. 박성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훌륭하신 어머니네요. 제 자랑이에요. 우리 엄마. 그때 태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엄마 김수진이라는 글자와 엄마 사진이 떠올랐다. 박성준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사진 속 여인은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 얼굴.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얼굴. 김수진이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신의 아들이었다. 네. 엄마? 태영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응. 지금 용인에서 마지막 배달하고 있어. 손님이 좋은 분이셔서 음료수도 주시고 그랬어. 박성준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배달하고 들어갈게. 새벽에는 들어갈 거야.
응. 엄마도 일찍 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사랑해. 엄마. 전화를 끄는 태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해요. 전화 받느라. 아,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나 봐요. 네, 늦으면 항상 걱정하세요. 엄마가 좀 걱정이 많거든요. 당연하죠. 아들이 밤늦게 일하는데 박성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어머니는 행복하세요?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게도 손님이 꾸준히 오시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있어서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박성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말씀 진심이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침묵이 흘렀다. 편의점 간판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박성준은 이 청년에게 말하고 싶었다. 나는 내 아버지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30년 동안 부재했던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기 너무 오래 붙잡았네요. 일 가보셔야죠. 아, 네.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태영이 일어서며 헬멧을 집어들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손님 같은 분 처음이에요. 보통은 배달만 받고 끝인데. 저도 좋았습니다. 박성준도 일어섰다. 저랑 같이 모텔까지 걸어가시죠. 오토바이가 거기 있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용인의 밤거리는 고요했다. 태영 씨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일단은 엄마 가게를 크게 만들어 드리는 거요. 그리고 태영이 수줍게 웃었다. 제 가족을 만드는 거요. 엄마가 손주 보는 게 소원이시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로 사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꿈이네요. 꼭 이루시길. 감사합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길을 비췄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서로 모르는. 박성준은 옆에서 걷는 태영을 계속 훔쳐봤다. 걸음걸이, 말투, 웃는 모습. 어떤 부분은 자신을 닮았고 어떤 부분은 수진을 닮았다. 모텔 앞에 도착했다. 태영의 낡은 오토바이가 보였다. 10년은 좋게 된 듯한 오토바이. 여기저기 녹이 슬고 흠집이 있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영이 인사하려는 순간 박성준이 지갑을 꺼냈다. 잠깐만요. 그는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냈다. 지폐 뭉치를 태영의 손에 쥐어줬다. 이건 뭐예요? 태영이 당황하며 물었다. 고마움의 표시예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아요. 배달비는 이미 결제하셨잖아요. 태영이 돌려주려 했지만 박성준이 그의 손을 감싸쥐었다. 받으세요. 어머니 가게 확장 자금에 보태세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박성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다. 태영은 박성준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 후회, 그리고 사랑.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박성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태영 씨를 보니까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요. 저도 한때는 가난했거든요. 고생하면서 살았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을 보면 응원하고 싶어져요. 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박성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기, 태영 씨. 네. 어머니께 전해주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박성준은 목이 메었다. 하지만 꾹 참고 말했다. 잘 지내시냐고.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고생하셨다고. 정말. 훌륭하게 아들을 키우셨다고. 태영은 고개를 갸웃했다. 손님,
혹시 저희 엄마 아세요? 박성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태영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태영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해드릴게요.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성준은 태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효도 많이 하세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태영이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밤거리에 울렸다. 손님, 정말 감사했어요. 좋은 밤 되세요. 태영이 손을 흔들며 출발했다. 오토바이 테일라이트가 점점 멀어져 갔다. 박성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빨간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모텔로 걸어갔다. 모텔방에 돌아온 박성준은 차가워진 국밥을 바라봤다. 수진이네 국밥. 그는 뚜껑을 열고 한 숟가락 떴다. 국물이 입안에 퍼졌다. 진하고 깊은 맛. 30년의 세월이 녹아있는 맛이었다. 박성준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소리 없이.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다. 깊숙이 숨겨둔 폴더. 절대 지우지 못한 사진들. 30년 전 둘만의 결혼식 사진. 순백의 하얀 원피스를 입은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난 정말 바보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버리고 떠났어.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너를 만나러 가야겠어. 30년 늦었지만 박성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다. 수지는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미워할까? 아니면 새벽 5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58세의 중년 남자가 보였다. 백발이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그때처럼 떨렸다. 수진아, 나 많이 늙었지. 너는 여전히 예쁠까? 그는 짐을 챙기고 모텔을 나섰다. 주차장에 세워둔 벤츠가 보였다. 운전석에 앉아 내비게이션에 용인 수진이네 국밤을 검색했다. 거리는 약 20km. 30분 정도 걸렸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새벽의 용인 거리는 아직 조용했다. 도로를 달리며 박성준은 과거를 떠올렸다. 30년 전 그는 용인에서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천안에서 올라온 대학생이었고 그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신분 차이가 있었지만 둘은 사랑에 빠졌다. 수진의 부모는 반대했지만 그녀는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결혼 후 둘은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수진은 대학을 그만두고 그와 함께 살기로 했다. 박성준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지만 수진은 항상 웃으며 기다렸다. 여보, 고생했어요. 밥 먹어요? 수진아,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해서. 뭐가 미안해요. 우린 행복한 걸요. 하지만 박성준은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자괴감. 처가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 우리 딸이 대학도 중퇴하고 뭐 하는 거야? 그 남자가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수진은 행복해했지만 박성준은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돈도 없고 집도 제대로 된 곳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결국 그는 도망쳤다. 메모 하나만 남기고 미안해.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꼭 성공해서 다시 올게. 박성준은 핸들을 꽉 쥐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다.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서면서 잠든 수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그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그녀. 그는 그렇게 떠났다. 떠난 후 그는 서울로 올라가 미친 듯이 일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수소문의 수진을 찾아보았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결혼도 2번 더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잘 살고 있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행복할까? 하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었다. 자신을 용서해 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젯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만났다. 자신이 버린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효도하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수진아. 넌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어. 나는 도망쳤지만 넌 홀로 아이를 키우며 당당하게 살았어. 박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차를 세우고 잠시 울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오전 7시 박성준은 가게 앞에 도착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보였다. 수진이네 국밥. 낡았지만 깨끗한 간판. 아직 문을 열기 전인지 조용했다. 박성준은 차를 근처 공영주차장에 세웠다. 그리고 가게 앞으로 걸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가게 내부가 보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 벽에 붙은 메뉴판, 그리고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박성준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수진이었다. 박성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수진은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국을 끓이고 있었다. 56세,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뒷모습은 여전히 익숙했다. 조금 더 둥그러진 어깨, 하지만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 박성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오전 7시 30분 가게 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와 영업 중 팻말을 걸었다. 그때 그녀가 주차장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멈칫했다. 박성준과 눈이 마주쳤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를 알아봤다. 30년이 지났어도 알아봤다. 성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성준은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수진아, 오랜만이야.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 당황, 그리고 눈물이 맺혀 있었다. 뭐 하러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할 말이 있어서. 박성준은 5미터 앞에서 멈춰섰다. 더 이상 가까이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지금 바빠. 장사 시작해야 해. 수진아. 돌아가. 30년 전에 떠났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어젯밤에 태영이를 만났어. 박성준의 말에 수진이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보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뭐라고?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어. 배달을 시켰는데 태영이가 왔더라.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처음엔 몰랐어. 근데 대화하다가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 내 이름
천안, 혼자 키운 아들, 29살. 박성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내 아들이더라. 우리 아들. 수진이 비웃듯 웃었다. 우리 아들은 없어. 내 아들만 있지. 수진아, 넌 30년 전에 떠났잖아. 메모 하나 달랑 남기고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라고.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난 그때 임신 5개월이었어. 배가 나오기 시작할 때였지. 근데 넌 그냥 사라졌어. 박성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30년 동안 뭐 했어? 나는 혼자서 애를 낳고 키우고 밤낮으로 일했어. 처가 식구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혼자 애 키운다고 손님들한테 동정받으면서 살았어.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근데 넌 잘 살았겠지? 돈도 많이 벌고 편하게 살았겠지? 아니야. 나도. 나도 뭐? 나도 힘들었다고? 후회했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알아? 태영이가 어렸을 때 아빠는 왜 없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박성준도 무릎을 꿇고 앉았다. 유치원 학예회에서 다른 애들은 아빠랑 손잡고 오는데 태영이만 엄마 손잡고 왔을 때 태영이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괜찮아 엄마가 있으면 되라고 말할 때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근데 태영이한테 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태영이 아빠니까. 수진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박성준을 바라봤다. 그래서 난 태영이한테 말했어. 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 인연이 짧았던 거야라고. 수진아, 태영이가 아빠 없어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는 웃었어. 힘들어도 외로워도 무너질 것 같아도 계속 웃었어. 박성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나는 정말 겁쟁이였어.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 알아.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겁이 많고 도망치기 좋아하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나도 알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골목길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태영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더라. 박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효심도 깊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자랑이야. 태영이는. 내가 정말 잘 키웠어. 박성준이 수진을 바라봤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돈도 안 보냈고 연락도 안 했고 아버지로서 아무 역할도 안 했어. 근데 넌 혼자서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어. 혼자가 아니었어. 수진이 말했다. 태영이가 있었어. 태영이가 나한테 힘을 줬어.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미안해라고 말하는 어린 태영이를 보면서 나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태영이는 나를 원망하지 않더라.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원망하면서 살면 불행해져. 나는 태영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할 때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 고마워. 박성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가 아니라 태영이를 그렇게 키워줘서.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태영이한테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잘했어.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태영이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야. 지금 와서 나는 내 아버지야 라고 하면 태영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알아. 그리고 나도 준비가 안 됐어. 30년 만에 내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박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급하게 굴지 않을게. 그냥 멀리서라도 태영이를 지켜보고 싶어. 그리고 너한테 그가 잠시 멈췄다. 사과하고 싶었어.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과.
수진이 그를 바라봤다. 58세가 된 박성준. 백발이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때와 같았다. 사과는 받았어. 수진이 천천히 말했다. 근데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얼마든지 기다릴게. 들어와. 국밥이라도 먹고 가. 수진이 먼저 일어서며 말했다. 박성준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어제 태영이가 배달한 국밥 차가워졌을 텐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수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박성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다. 가게 안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태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수학여행. 모든 사진의 태영은 수진과 단둘이 있었다.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박성준의 가슴이 아팠다. 수진이 25년 동안 지켜온 공간이었다. 앉아. 수진이 테이블을 가리켰다. 박성준이 앉자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다. 냄비에 불을 지피고 재료를 넣고 국물을 끓이는 모습. 숙련된 손놀림이었다. 25년의 세월이 만든 솜씨. 10분 후 뜨끈한 국밥이 박성준 앞에 놓였다. 먹어봐. 박성준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수진이 맞은편에 앉았다. 25년 동안 이 맛으로 장사했어. 태영이 학비, 생활비 다 이 국밥으로 벌었지. 자랑스러워. 박성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너 정말 대단해, 수진아.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대단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어. 태영이 때문에 살았어. 그래도 넌 이겼어. 인생을. 국밥을 다 먹은 박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봐야겠어. 너도 장사 준비해야 하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박성준이 문을 열려다 말고 돌아봤다. 수진아. 응. 다시 와도 될까? 가끔 국밥 먹으러.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오고 싶으면 와. 박성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마워. 근데 수진이 말했다. 태영이한테는 말하지 마. 그냥 단골 손님으로 와. 알았어. 박성준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수진이 다시 불렀다. 성준아. 응? 너 후회하면서 살았어? 박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도 너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어. 이상하지? 아니야. 나도 그랬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30년의 세월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동시에 연결하고 있었다. 박성준이 가게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태영이었다. 박성준은 재빨리 차 뒤에 숨었다. 태영이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다. 엄마, 다녀왔어?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왔어? 밤새 고생했네.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다. 엄마, 어제 정말 좋은 손님을 만났어. 국밥 배달했는데 음료수도 주시고 돈도 엄청 많이 주셨어. 그래? 응, 그분이 엄마한테 전화래. 잘 지내시냐고, 그리고 고생하셨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랬어? 응, 이상한 분이었어. 나 보면서 막 눈물 글썽이시고. 근데 정말 좋은 분 같았어. 박성준은 차 뒤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태영아. 들어가서 씻고 자. 피곤하겠다. 응, 엄마도 무리하지 마.
발소리가 멀어졌다. 박성준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가게를 바라봤다. 유리문 너머로 수진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다. 차를 몰고 서울로 향하는 박성준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함께 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수진. 처음 만난 아들 태영.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조금씩 천천히 그들과 다시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수진아, 기다려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백미러에는 점점 멀어지는 용인의 풍경이 비쳤다. 하지만 박성준은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2주가 지났다. 박성준은 매주 2번씩 수진이네 국밥을 찾아갔다. 점심시간을 피해 조용한 시간에 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수진은 그를 손님처럼 대했고 박성준도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국밥 한 그릇이요. 네, 짧은 대화만 오갔다. 하지만 박성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번 찾아갔고 매번 수진이 끓인 국밥을 먹었다. 그리고 조용히 계산하고 떠났다. 가끔 수진이 물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국밥 먹으러 오기 힘들지 않아? 아니요. 이 맛이 좋아서요.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박성준이 올 때마다 그녀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국밥을 끓였다. 고기를 더 넣고 국물을 더 진하게 만들었다. 박성준은 그것을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이제 박성준은 일주일에 3번 찾아왔다. 수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둘은 조금씩 편해졌다. 요즘 장사는 어때? 괜찮아. 단골들이 많이 와. 태영이는 밤늦게까지 일해. 돈 모으느라 고생하더라.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박성준은 행복했다. 어느 날 태영이 가게에 있을 때 박성준이 갔다. 그날 그 손님, 태영이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국밥이 너무 맛있어서 자주 오게 되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태영이 환하게 웃었다. 박성준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네, 아들. 정말 잘 자랐구나. 3개월이 지났다. 박성준은 이제 수진이네 국밥의 단골이 되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들렀다. 수진과의 대화도 점점 깊어졌다. 과거 이야기도 조금씩 나눴다. 그때 나는 정말 겁이 많았어. 알아.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보다 무서웠어. 책임질 자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도망쳤지. 비겁했어. 수진이 그를 바라봤다. 근데 너도 고생했겠다. 혼자서. 너만큼은 아니야. 그래도 힘들었을 거야. 후회하면서 사는 게. 박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태영이를 생각했어.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건강할까? 우린 잘 살았어. 알아. 내가 잘 키워줘서. 어느 가을날 저녁, 손님이 없는 시간, 박성준과 수진은 마주 앉아 있었다. 수진아, 너 나를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 수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솔직히 모르겠어.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야. 알아. 근데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계속 오는 걸 보니까 수진이 박성준을 바라봤다.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 박성준의 눈이 빛났다. 정말.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아직도 화나고
억울하고 슬퍼. 당연해. 근데 너를 보면서 너도 고통받았다는 걸 알겠어. 내 눈빛에서 보여. 박성준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만해. 더 이상 미안하다고 하지 마. 이제 알았으니까. 어느 날 박성준이 용기를 냈다. 수진아. 응,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뭐를? 우리 너와 나 그리고 태영이와 수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성준아, 그건 알아. 성급한 거. 근데 나는 진심이야. 30년 전에 내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 바로 잡을 수 없어. 이미 흘러간 시간이야. 그럼 새로 시작할 수는 있잖아. 수진이 눈을 감았다. 시간을 줘.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리고 태영이 생각도 해야 해.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하면 천천히 하자. 내가 먼저 태영이와 친해지고 그 다음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을 것 같아. 6개월이 지났다. 박성준은 여전히 수진이네 국밥을 찾았다. 이제는 태영이와도 친해졌다. 사장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국밥이 맛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사업은 뭐 하세요? 부동산 일 좀 해요. 대박, 부자시겠다. 박성준이 웃었다. 돈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엄마 보면서 그 생각해요. 엄마는 돈은 많이 없지만 정말 행복하게 사시거든요. 훌륭한 어머니시죠. 제 자랑이에요. 박성준은 태영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태영의 꿈을 응원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줬다. 태영 씨, 가게 확장하고 싶다고 했죠? 네, 그게 제 목표예요. 제가 부동산 쪽 일을 하니까 좋은 자리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박성준은 태영의 독립적인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다. 내가 있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느 겨울날 박성준이 가게에 갔을 때 수진이 감기에 걸려 있었다. 수진아, 괜찮아? 응, 좀 감기 기운이 있어. 쉬어야지. 왜 일을 해? 장사해야 하잖아. 오늘은 쉬어. 내가 대신할게. 박성준이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다. 손님들한테 오늘 주인이 아파서 내가 대신한다고 할게. 성준아, 괜찮아. 나도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해봤어. 국 끓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어. 수진은 박성준을 멍하니 바라봤다. 30년 전에는 도망갔던 그 남자가 지금은 자신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레시피 가르쳐줘. 정확히 할게. 그날 박성준은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켰다. 국을 끓이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 저녁에 태영이 가게에 들렀다. 엄마, 사장님, 아, 태영 씨.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셔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정말요? 엄마 어디 계세요? 안쪽에서 쉬고 계세요. 태영이 안으로 들어가 수진을 확인하고 나왔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태영은 박성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분, 정말 좋은 분 같아.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거 보니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박성준은 수진에게 죽을 끓여줬다. 먹어봐. 소화 잘 되게 만들었어. 고마워. 수진이 한 숟가락 먹었다. 맛있어. 다행이다. 박성준이 수진 옆에 앉았다. 수진아,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30년 전에는 겁쟁이였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와 태영이 곁에 있을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 박성준이 마지막 손님으로 남아 있었다. 태영이는 배달을 나가고 가게에는 수진과 박성준만 남았다. 수진아, 응, 태영이한테 말해도 될까? 수진이 멈칫했다. 뭘? 내가 아버지라는 거. 수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6개월 동안 생각했어. 태영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인데라는 생각이 들어. 태영이가 받아들일까? 모르겠어. 근데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더 힘들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사실 생각했어.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같이 말해줄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말하자. 다음 날 저녁, 수진이 태영을 불렀다. 태영아, 엄마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태영이 앉자 박성준도 함께 앉았다. 사장님도 계시네요. 태영이 인사했다. 태영아, 수진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뭔데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태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요? 응, 사실은 수진이 박성준을 바라봤다. 박성준이 입을 열었다. 태영아, 나는 사실 내 아버지야. 침묵이 흘렀다. 태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네. 6개월 전 편의점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알았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태영은 멍하니 박성준을 바라봤다. 그럼 그때 저한테 돈 주시고 엄마한테 안부 전하라고 하신 것도 나는 내 아버지니까. 태영이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돼요. 태영아, 수진이 아들을 붙잡았다. 얘기를 들어봐. 무슨 얘기를요? 30년 동안 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괜찮았어요. 아버지 없이도 엄마가 다 해주셨으니까. 알아. 박성준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박성준이 일어나 태영 앞에 섰다. 그리고 고맙다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내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셔줘서. 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전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알아. 엄마 하나면 충분해요. 맞아. 너희 엄마 하나면 충분하지. 박성준도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나는 멀리서라도 널 지켜보고 싶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태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떠나셨는지, 왜 이제 오셨는지. 그래. 이해하기 힘들 거야. 박성준이 말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렇게 겁쟁이였는지. 하지만 그가 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췄다. 후회했어. 매일 밤. 수진이 일어나 태영을 안았다. 태영아, 엄마가 설명할게. 천천히 시간을 갖자. 태영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박성준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박성준은 가게에 가지 않았다. 태영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매일 밤 수진과 통화했다. 태영이는 어때? 혼란스러워해.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가 봐. 당연하지. 이해하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 내 잘못이긴 한데,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시간이 필요해. 얼마든지 기다릴게.
2주 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영이가 너를 만나고 싶대. 박성준의 심장이 뛰었다. 정말. 응. 얘기를 하고 싶대. 솔직하게.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가게에서 만났다. 손님이 없는 시간, 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떠나셨는지. 박성준이 고개를 숙였다.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설명은 할 수 있어. 그는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수진을 만났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겁이 났는지. 나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됐었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도망치신 거예요? 비겁했어. 태영이 주먹을 쥐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 안 해. 미안하다고가 다예요? 아니.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야. 박성준이 태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변명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후회했어. 30년 동안 매일. 그리고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태영이 비웃었다. 바로잡다니요. 어떻게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하고 싶어. 수진이 끼어들었다. 태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처음엔 화났어. 30년 만에 나타난 성준이가 미웠어. 하지만 수진이 박성준을 바라봤다. 6개월 동안 지켜봤어.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리고 알겠더라. 진심이라는 거. 엄마, 물론 30년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이제라도 새로 시작할 수는 있잖아. 태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박성준이 말했다. 1년이든 10년이든 나는 기다릴게. 태영이 박성준을 바라봤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해요? 30년 동안 없다가 왜 이제? 박성준이 대답했다. 내가 궁금해서. 내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그가 수진을 바라봤다. 내 엄마를 아직도 사랑하니까. 태영의 눈이 커졌다.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다. 수진아. 박성준이 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나는 30년 전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그동안 2번 결혼했지만 다 실패했어. 왜냐면 내 마음속엔 항상 너만 있었으니까. 성준아. 나는 바보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버리고 떠났어. 하지만 이제라도 돌아왔어. 늦었지만. 박성준이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태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일어나. 대답해줘. 일어나. 사람들 보면 어떡해. 대답해줄 때까지 안 일어나. 수진이 웃으며 울었다. 바보 같은 사람. 30년 전에 이렇게 할 걸 그랬지. 그럼 시간을 줘. 나도 준비가 필요해. 박성준이 일어났다. 고마워. 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들어가 볼게요. 태영아.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박성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영아. 1년이 지났다. 수진이네 국밥은 확장 이사를 했다. 박성준의 도움으로 근처 더 큰 가게로 옮겼다. 박성준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로 출근해 청소와 설거지를 도왔다. 가게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곧장 달려와 해결해 주었다. 성준아. 이 그릇 저쪽에 놔. 알았어. 아, 그거 아니고 이거. 수진과 박성준은 마치 오래 함께 일한 부부처럼 호흡이 맞았다.
태영이는 처음에 박성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박성준이 진심으로 수진을 돕고 가게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영이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분 정말 변했다. 진심이다. 어느 여름날, 태영이 박성준과 단둘이 가게 청소를 하고 있었다. 저기, 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어릴 때 어땠는지 궁금하세요? 박성준의 손이 멈췄다. 당연하지. 엄마한테 사진 받으시면 돼요. 제 어릴 때 사진. 정말. 네, 그리고 태영이 박성준을 바라봤다. 천천히 아버지로 받아들여 볼게요. 박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태영아. 전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성준이 태영을 안으려다 멈췄다. 태영이 먼저 박성준을 안았다. 어느 날 태영이 박성준을 이렇게 불렀다. 사장님, 아니, 아버지. 박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라고 불렀니?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영아. 수진과 박성준은 재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수진아. 행복해? 응. 이제는 박성준은 30년 만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의 행복을. 어느 일요일 오후 오랜만에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다. 엄마, 아버지 사진 찍어요. 태영이 휴대폰을 들었다. 자, 하나, 둘, 셋. 카메라에 담긴 세 사람의 미소. 3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완성된 가족 사진이었다. 박성준은 사업을 축소하고 용인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매일 아침 수진이네 국밥에 들러 수진을 도왔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나르고 손님을 맞이했다. 강남의 빌딩들은 여전히 그의 소유였지만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태영이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 박성준은 태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가 늦게 왔지만 결혼식은 꼭 아빠가 주례를 서고 싶구나. 태영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더 이상 홀로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다. 박성준이 함께했고 태영이도 주말마다 도왔다. 가게는 이제 용인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다. 30년 전통 수진이네 국밥이라는 간판 아래 부부가 함께 운영합니다라는 작은 문구가 붙었다. 수지는 가끔 30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의 아픔, 외로움, 눈물. 하지만 이제는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해. 태영이는 배달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박성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관리 업무를 배우며 미래를 준비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했다. 우리 결혼하자. 우리 아이는 아빠가 옆에 있는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어. 약혼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영이는 이제 아버지를 이해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박성준은 비록 30년이 늦었지만 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신랑, 입장. 태영이가 버질로드를 걸었다. 그의 손은 박성준과 맞잡고 있었다. 박성준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30년 동안 잡아주지 못했던 손. 아버지, 떨려요. 나도 떨린다. 아버지가 왜 떨려요?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안 떨릴 수가 있나. 태영이가 웃었다. 재단 앞에 서자 수진이 앞줄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박성준은 태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처럼 후회하지 말고. 네, 아버지. 그리고 속삭였다. 사랑합니다. 박성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수진과 박성준이 태영을 가운데 두고 서 있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3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완성된 가족. 박성준은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공허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피로연이 끝나고 밤. 박성준과 수진은 함께 한강을 걸었다. 수진아, 응, 우리 정말 재혼할까? 수진이 웃었다. 아직도 그 얘기해? 나는 내가 내 아내였으면 좋겠어. 우린 이미 가족이잖아. 그래도 공식적으로. 수진이 박성준의 손을 잡았다. 생각해 볼게. 조금 더 시간을 줘. 얼마든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강 다리를 걸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30년 전 이 별들 아래서 그들은 사랑을 속삭였다. 그리고 30년 후 같은 별들 아래서 다시 만났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5년 후 수진이네 국밥 2호점이 오픈했다. 축하드립니다. 현수막이 펄럭였다. 수진이네 국밥 강남점 오픈. 박성준과 수진이 함께 테이프를 끊었다. 이제 그들은 정식 부부였다. 3년 전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태영이가 2살배기 아들을 안고 다가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해요. 우리 손주 왔네. 박성준이 손자를 안아 올렸다. 할아버지, 국밥. 그래. 우리 손주 국밥 먹을까? 사랑하는 손자를 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박성준은 생각했다.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절대 수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할 뿐이다. 수진도 생각했다. 30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지금의 우리가 더 단단하다. 태영이가 있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준이가 돌아왔기에 나는 용서를 배웠다. 태영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다. 매일 곁에 있는 아빠. 나처럼 아빠는 왜 없어? 라고 묻지 않아도 되는 아이. 나는 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것이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그러하듯이. 가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행복한 가족의 소리. 3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찾은 행복. 그리고 이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세상에 너무 늦은 것은 없다. 30년이 지났어도 사과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한 것. 수진이 박성준을 용서한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태영이는 박성준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다. 진정한 부는 함께하는 시간. 박성준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 가족과 함께할 때 더 행복했다. 후회하며 살지 말고 지금 행동하라. 인생은 긴 여정이다. 길을 잃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너무 늦은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사과하세요.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를 고려해 보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좁고 인연은 반드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사랑과 가족의 가치는 돈보다 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